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담양군이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고위 법관 출신들을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선임한 이유와 수임료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50대 주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시군에 공동학군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포괄적 공동학군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20개가 넘던 신고 전화가 광주에서는 내일부터 119, 112, 110 3개 번호로 통합 운영됩니다. 사업 좌초 위기에 놓인 담양 메타프로방스 법정 다툼과 관련해서 탄원서 일부가 조작됐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상한 점은 탄원서뿐만이 아닙니다. 담양군이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총리 등을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선임한 이유와 수임료는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실시 계획인가가 무효라는 2심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담양군은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 3명을 더 선임했습니다. 추가로 선임된 변호사는 다름 아닌 대법관 출신이자 전 감사원장이기도 한 김황식 전 총리, 그리고 김 전 총리를 선임하기 열흘 전에는 광주지방법원장 출신인 장병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담양군과 함께 소송에 참가하는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자 측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인허가 관청과 시행자 측을 동시에 변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군청과 사업자의 공동 변론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이른바 거물급 변호사 2명을 함께 선임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광주 MBC는 이들 변호사의 선임 배경과 수임료를 확인하기 위해 담양군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담양군은 수임료 내역의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수임료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반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담양군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하면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가 국민의 알 권리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막연히 영업 기밀만을 이유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담양군은 정관들을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김병원 회장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오늘 김병원 농협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는지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올해 1월 진행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보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약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동부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는데요. 토요일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양상입니다. 현재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많은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고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낙성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입니다. 광주가 23.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더 올라 덥겠습니다. 곡성 구례 29도, 광양 2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0대 주부를 살해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 가출 청소년이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택배 기사를 가장해 주부가 혼자 있는 집을 노려 범행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50대 주부를 살해한 용의자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가출 청소년 17살 최모군이 연행됩니다. 50살의 주부 조모 씨가 아파트 욕실 바닥에서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지 하루 만입니다. 범행 직후 부산으로 도주했던 최고는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지난 27일 오전 학교에 가겠다며 영암에 집을 나선 최고는 광주로 와 아파트 계단에서 하룻밤을 노숙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던 최군의 일탈은 결국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미리 흉기 여러 점을 집에서 챙겨 나왔던 최군은 택배가 왔다며 주부가 혼자 있는 아파트 4층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고 나온 50살 조모 씨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최군은 집안에 2시간여를 더 머물며 노트북 등을 훔쳤고 집안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닦아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사전에 그 가족들이 나오는 것을 밖에서 지켜보는 것, 그다음에 그 택배 박스를 빈 박스를 가져다가 택배 기사로 위장한 것. 경찰은 최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5장을 최군이 가지고 있는 점으로 미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너무 많은 긴급 전화가 신고자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죠. 이 정부가 20개 정도인 기존 신고 전화를 119, 112, 110 3개로 줄이기로 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안산 단원고 학생과 승객들이 119에 23건, 112에 4건의 신고를 하는 동안 정작 해양 긴급 신고 번호인 122에는 단 한 건의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와 112는 다시 해경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3자 대화 방식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제 역할을 못했던 긴급 신고 번호 21개를 3개로 줄이기로 결정하고 첫 시연을 가졌습니다. 신고자분 제주도 112 상황실로 전화를 돌려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세요. 예, 잠시만요. 긴급 대응이 필요한 재난과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119와 112로, 비긴급 상황인 민원 상담은 110으로 분리 운영해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3자 통화 방식에서 공동 대응 체계로 바뀌면서 이제 신고자가 해당 기간을 따지지 않고 신고를 해도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19에 전화를 해서 혹시 112에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신고자의 위치, 지금까지 하신 말씀, 그다음에 신고자가 누군지 이런 사항이 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광주 전남 제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뒤 10월 말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다음 주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김철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 대표가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 조정이 결렬되면 시내버스 노조는 오늘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쟁점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노사의 차이는 5.5%포인트였지만 하루 만에 4.7%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의 찬반 투표가 시작되는 오늘 오후까지 얼마나 간극을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올해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타결된 임금 인상률 부근에서 타협점이 찾아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문제는 비정규직인 중형버스 운전원들의 정규직화입니다. 60세 정년을 마치고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중형버스 운전원 780명의 신분을 65세까지 정규직화해달라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노예처럼 부려먹고 사용주들이 정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측은 임금 협상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임금만 해서 금년에 그렇고 명년에 가서 할 문제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운전원들은 2,300명이고 이 가운데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은 1,300명입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준법 운행, 부분 파업 등으로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노사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민간 기업에게도 동참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기아차 협력사 등 민간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 50여 명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고 민간 부문도 고용 전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7월 14일에도 기아차 광주 공장과 금호타이어, LG이노텍 인사 노무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광주 이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이 내일부터 하이패스가 개통됩니다. 광주시는 송암영업소와 유독영업소의 하이패스 차로 공사가 모두 끝남에 따라 내일 새벽 0시부터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상하행 2차로씩 운영되며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순환도로 1구간인 소태영업소의 경우에 9월 1일 하이패스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겨버린 상황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강신원 부본부장과 함께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26일로 이제 법정 시한을 좀 넘겨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얼마를 올리느냐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지난 28일 날 사용자는 올해 6,030원의 임금을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1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주요하게 세 가지로 결정으로 합의되는데 첫 번째는 시급과 월 환산액을 표기하고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인상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못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법정 시간이 끝났습니다. 합의가 되지 못한 사항에 관련해서는 7월 4, 6일 날로 유예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참 궁금하고요. 또 인상폭이 또 너무 큰 것이 아니냐는 일각에서의 그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까지 1인 생계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다 보니 덕없이 부족한 생계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 64%가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조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종 증세와 물가 인상으로 모든 걸 포기하는 소위 M4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만 원은 극심해지는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하는 데 요구가 있습니다. 서민소득이 늘어남으로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고 진작되어 경제 활성화에 계기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영세업체한테 좀 부담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시장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그리고 임금을 인상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벌의 갑질과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경제 정책에 오히려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영세 기업과 상인들의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해 정기적 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직률을 줄이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비가 촉진되며 경제가 순환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더라도 사실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면 별 큰 의미가 없는데요. 현재도 여러 곳에서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까요? 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보면 알바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업주가 알면서 지키지 않거나 노동자들이 알면서도 해고가 두려워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1,645건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중 14건만이 사법 처리가 되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최저임금 누가 지키겠습니까? 최저임금법이 위반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계는 이제 이렇게 절박한데 정치권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3당을 보니까 매년 이렇게 두 자릿수 올려가지고 2019년이나 2020년도에 10,000원대로 올라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노동자들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임금 피크제, 구조조정, 그리고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 비정규직 양산 노동법 개혁을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정치권은 어느 성당 하나
행동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성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2020년에는 1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생활 최저임금이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7월 4일부터 6일까지 또 재협상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아 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 공동학군제 도입 논의에 불씨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이어 광주시 교육청도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역 단위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혜국 광주시 교육감이 공동학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동학군제는 광주와 화순만의 문제가 아닌 나주와 담양, 장성 등 광주 인근의 지자체와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남과 광주가 함께 공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은 연구할 생각입니다. 장 교육감은 정부와의 누리예산 갈등으로 재정난에 부딪혀 직선 이기 핵심 공약인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 수시 중심의 변화된 입시 체제에 대응해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등 남은 2년 동안 혁신 교육에 정진하고 채용 비리가 없는 사학을 만들기 위해 사학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호남권 자보월드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라남도 교육청과 화순군이 체결한 고교 공동지원제 업무 추진 협약을 파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고교 공동지원제는 한때 각종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이자 이벤트였을 뿐이라며 교원단체와 교육단체의 진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고교 공동지원제가 광주에 인접한 전남 지역에서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지역 고교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의료 격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전라남도가 올해 공공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요. 22개 시군의 의료 환경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남 지역 의료시설의 병상수 총 3만 9천여 개 가운데 57%인 2만 2천여 개 병상이 목포와 순천 등 5개 시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도와 진도, 신안 등 섬 지역은요. 병상수가 각각 300개에도 미치지가 못했습니다. 전남에 있는 의료인 역시 전체 2,9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5개 시에 몰려 있습니다. 진도에는 의사가 32명밖에 안 되고요. 구례에는 치과의사가 7명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노동간 차이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 혜택도 격차가 컸습니다. 완도와 장흥, 진도 등 도시에서 먼 군 지역 환자들은 1시간 안에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가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전라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려면 의료 혜택의 빈부격차부터 줄여야겠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군 장성급 군 인사에서 호남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대장 8명 중 서울 출신 3명, 충남 3명, 영남 2명으로 호남 출신이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전반기 장성 인사에서도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이 된 8명 중 5명이 영남 출신이었고 호남 출신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서 광주 전남 지역 주요 사업장과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안전문화 정착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 본부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산재 예방에 힘쓴 유공자를 표창하는 한편 사업장 재해 예방을 위한 과학적 안전관리 기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개회식을 갖고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목공예 등 24개 직종 170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이번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는 광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에서 모레까지 치러질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참가자들에게는 오는 9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광주 광산구 청년 공직자들이 지역 현안의 해법을 찾는 핵심 인재 액션러닝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동신대학교 천연염색사업단과 전남과학교육원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재 육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성군 내 초등학교장들이 차 생활 교육을 위해 전통 방식의 떡차 만들기 시험을 했습니다. 장성군 공립요양병원과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역 주민과 장애인들에게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주장 이범호의 극적인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LG를 꺾고 6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기아는 4대4로 팽팽히 맞서던 9회 말 이범호가 승부를 결정짓는 좌전 안타로 2루 주자 강한우를 불러들여 5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아는 이로써 6연승 행진을 이어갔고 4연속 시리즈 위닝 시리즈를 예약했습니다. 7회 양현종을 구원 등판한 홍건희는 3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기온이 더 올라 끈끈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서 장맛비가 쏟아지겠는데요. 토요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남 서해안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많은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지만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낙성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볼까요? 장성 22도, 광주 23.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무안 27도, 곡성 구례 29도, 광양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전국 곳곳에서 게릴라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